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투표하셨어요? 투표하셔야죠. 저도 오늘 아침 7시에 갔더니 줄을 꽤 많이 섰더라고요. 7시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투표하지 않은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이 정치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한 국가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생각과는 달리 투표를 좀 빨리 했죠. 꼭 하세요.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자, 또 정치 이야기하면 이것저것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만하고, 제 요새 영상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비하면 조금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비하면 듣기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본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팬딩 멤버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근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보시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제가 좀 잘하는 편 아닙니까? 저도 요새 좀 느끼는 건데, 뭘 느끼냐,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어떨까. 이게 재미라는 게 막 웃는 재미가 아니라 흥미로운 거죠. 흥미로운 거, 아니면 호기심, 이런 류의 재미, 이게 결국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랬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판에서 버티고 있었던 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런 호기심, 흥미, 이런 것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쩔 때는 되게 기분이 언짢은 그런 내용들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주세요. 어쨌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느끼는 것들은,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예측들이 하나씩 그 솔루션이 풀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도 좋고, 또 속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그렇잖아요. 장사꾼들이 장사가 잘 돼도 두렵고, 장사가 되지 않아도 두렵고, 뭐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계속,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 히스토리를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역사적, 제가 짓거렸던 것들에 대한 좀 주의 깊게 듣고 딥하게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메모까지 해 가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관성 있게, 주관성 있게 한 놈만 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놈만 패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전 세계적 이슈들이 거기에 몰입이 돼서 하나 둘씩 그 문제점들이, 해결책들이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새 또 느끼는 건 뭐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플루언서들이. 근데 얘네들의 생각이 되게 좁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요. 약간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쟤네들 생각의 깊이가 되게 낮았구나, 또는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봤을 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인플루언서의 척도의 기준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척도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새 보면은 오히려 생각의 깊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내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뜨긴 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은 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아요. 예. 솔직히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다수잖아요. 그 절대 다수의 에너지가 저에게 느껴지니까 참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겠습니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어렵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반복 학습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영상 딕톡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월요일에 했었죠. 지금 시점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일상을 즐기시고 한두 개 정도 그냥 좋아하는 영상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든 근원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이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를 설명하기보다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그 매개체는 결국 비트코인과 XRP겠지만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방금 전에도 거의 10여 분 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혜자죠. 수혜자. 가장 최첨단의 과학을 접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편리한 도구들을 옆에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갈수록 행복 지수는 낮아지는 것 같고 1970년대, 1980년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든 적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동시대를 살면서 같이 땀을 흘리고 또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 세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사람 나는 냄새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일인입니다. 말만 이렇게 해요. 직접 보면 굉장히 까불기도 하고 성질도 그지 같고 하는데 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왠지 막 따뜻할 것 같고 왠지 막 모든 걸 포용할 것 같고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막내 아들 티가 많이 나는 내일 모레 60이 다가오는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제가 오늘 본 기사 중에 가장 특이한 건 요거였던 거 요거.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참 이제 되긴 하지 않습니까? RLUSD가 리플이. 근데 누군가는 저걸 정해놓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코딩이다, 그들의 프로그래밍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빨리 그거를 그냥 결정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뿐이고, 근데 조금씩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리플의 RLUSD가 미국 합성 CBDC가 될 수 있는 방법, CBDC 자체가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 그거는 민간 기업과 그리고 미국이라는 정부 이렇게 해서 CBDC가 구현이 될 거다. 어쨌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아니죠. 그건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 어떤 의사결정이든 중앙 집중화된 중앙 정부에서 그거를 내리는 그건 무의미하다. 그럴 수도 없다. 과학 발전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코비드 19을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아셨잖아요. 뭘 느끼셨어요? 질병이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앞지르고 있잖아요. 뭐 오늘 어느 지역을 폐쇄한다 그러면 이 질병은 어떻게 됐나요? 더 멀리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거버넌스, 정부,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의 어떤 쎄쎄쎄가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CBDC 또한 그런 프로토콜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트럼프 굉장히 너무 독선적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행하는 통제 사회 정책이 50여 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는 결국 통제 사회를 꿈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아까 또 뉴스 보니까 이민자들, 지금 유학생들 어때요 느낌이? SNS까지 검열을 하면서 얘가 트럼프 지지를 하는 애인가 지지하지 않은 애인가 뭐 반정부적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검열을 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통제 사회를 꿈꾸는 어떤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통제 사회를 꿈꿨던 계층은 결국 이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 윗대가리에 있는 건 어쨌든 행님들, 딥스테이트, 세상을 움직이는 돈줄을 쥐고 있는 자본주의를 만든 걔네들 아닙니까? 걔네들. 미 대통령 정도는 사고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게 잘 안 맥혔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이거를 급진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저런 이야기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통제받는 시대. 근데 그 통제를 하기에 가장 강력한, 가장 똑똑한 도구는 화폐라는 거죠. 화폐.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전까지 하는 게 뭡니까? 소비예요, 소비. 소비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어쩌면 돈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통제 사회로 가는 첫 걸음, 그게 화폐의 통폐합이다. 디지털 화폐일 수도 있는데 종이 달러로는 단일 화폐를 이루려는 그들의 생각이 힘들고 통제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 시대를 빨리 오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여러분들 뉴스 접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코비드 19이 또 슬멀슬멀 창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코로나를 테스팅이다,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한 적 한 번 있죠. 같은 급의 테스팅이었다. 코로나, 비트코인,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리고 항상 PRS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프로블럼,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코비드 19은 비트코인들, 그리고 대중들의 리액션을 받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게 항상 그들의 정형화된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돈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쟤네들이 한다. 그러면 쟤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할까요? 지네들이 뿌린 걸 빨아들여야 사람들이 힘드니까 돈을 뿌렸어. 이걸 빨아들여야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매월 나가는 이자 내기 바쁘게 만드는 게 얘네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양떼들을 만들죠. 양떼들을. 일개미들을 만들죠. NPC라고 그러죠. NPC.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 매일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근데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어쨌든 50여 개가 넘는 통제 시스템을 지금 발동을 했어요. 트럼프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통화, 화폐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CBDC, 방금 RLBSD, CBDC 언급을 했지만, 제 영상을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건 좀 제가 좀 빨리 깨우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제 말들이 틀리면 제가 이런 거만함을 보이지 않겠는데, 제가 했던 말들을 다 이놈 저놈들이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트럼프는 CBDC를 뭐 싫어하는 척하지만 트럼프 옆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CBDC를 적극 추천을 했고, 이런 CBDC를 통해서 사회 점수 시스템이란 걸 굴릴 거예요. 사회 점수 시스템.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는 거죠. CBDC를 잘 쓰는 사람들에게 사회 점수 시스템, 뭔가를 더 주겠다는 거죠. 혜택을. 그러면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CBDC로 결제를 하게 되면 금리를 3% 낮게 해줄게요. 무이자로 해줄게요. 뭐 주택담보대출을 더 길게 무이자로 해줄게요. 그러면 통제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CBDC 나는 싫어.
내가 사용하는 모든 내역들을 검열당하는 게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댓글을 하나 보니까 제가 CBDC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본 방송을 봤나 봐요. 그래서 CBDC를 옹호한다는 그런 댓글을 써놨더라고. 이제 거기다 답을 아니 그러면 라이브를 들으세요. 이렇게 댓글을 쓰려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CBDC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죠. 뭐 세금을 좀 더 강화해서 걷는다든가 타당성은 나오잖아요. 타당성은 CBDC는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착착 걷어가는데 CBDC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니네들이 세금 탈루를 했는지 더 딥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의 더 큰 장점이 있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민간 기업, 그러니까 요거는 리플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이거는 뭐 미국 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비정부 기구는 뭐가 될까요?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은 이제 뭐랄까요? 마케팅을 하겠죠. 홍보 마케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CBDC를 뿌리겠죠. 근데 민간 기업의 거를 미 정부가 가져온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미 정부에서 후방을 쳐준다. 자, 그러면 요게 왜 이 사업이 돈이 되냐면 굳이 의회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이 돼요. 의회 결정 따위는 필요 없어. 민간 기업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정책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시스템을 굴리고 있고 지금 지니어스 액트법이 이제 가을 정도 아니면 겨울 정도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6월 지금 7월부터 살짝 그 기미가 보여요. 그리고 이때 기미가 보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탈락을 할 거예요. 그 어떤 꿈에서. 근데 여러분들 잘 버티셔야 돼. 상승에 잘 버티세요. 그러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돈방석이 안겨. 돈방석이. 이런 말들 되게 좋아하잖아. 돈의 개념이 사라지는. 천상계로 가는.